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이 바쁘시니까 오늘은 제가 될 수만 있으면 요점만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한 말 한 말 다 꼭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3월 1일 날 저희가 제2의 건국 선언을 했어요. 거기서 선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결코 촛불 언론, 촛불 국회, 촛불 검찰, 촛불 법원의 지배를 받는 그런 2등 국민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외쳤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1948년에 오늘 민족의 위대하신 선각자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의 이후에 가장 위대한 개혁가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박사를 세종대왕이나 또는 이런 분들하고 비추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우리 역사, 반만년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1948년 당시 그분이 대통령이 되실 때 나이가 73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때 세계에서 대통령이나 뭐 다 합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신 분이에요.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이 세 군데를 다 졸업하신 분입니다. 철학, 법학, 신학을 다 마스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3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시기 전에 이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사실 세계 역사 아무리 뒤져봐도 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독재자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분이 안 계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의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은 사실은 이승만 박사예요. 그분이요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분은요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 모두가 무투표 당선되신 분이에요. 투표를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때 그분의 상대방 이상하게 신익희 박사나 조병호 박사가 다 선거 투표일 전에 이상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사실은 무투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분이 부정선거했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신 분인데 왜 부정선거를 합니까? 다만 그때 우리나라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부통령을 선거를 따로 했어요. 근데 그 부통령에 출마하신 분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부통령 되려고 부정선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 지시고 물러나셨던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승만 박사를 영원한 지도자로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분은 토지개혁을 하신 분입니다. 농지개혁을. 그 당시 우리나라의 농민의 반가량이 소작농이었습니다. 만일에 이승만 박사가 토지개혁을 안 했더라면 남한은 도리 없이 공산주의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살던 이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인민들에게 최대의 소원은 자기 땅을 갖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토지를 농민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공산혁명을 해서 중국을 그렇게 공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김일성이가 당시 34살의 젊은 애였어요. 사실 사람들이 그 사람 알고 지도자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토지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전부 거기에 속아서 다 북한 정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그러한 토지개혁의 중요성을 꿰뚫고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 계실 때부터 이 문제를 연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토지개혁을 하셨는데 그 당시 때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지주계급들이 전부 반대했어요. 그래도 이승만 박사는 토지개혁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걸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개혁을 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공산화를 면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토지개혁을 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토지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영원히 지금까지도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토지개혁을 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북의 토지개혁은 말만 뺏기는 했지만 논아주진 않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뺏지도 않았고 주기만 했어요. 뺏을 때는 물론 제한을 해서 구정봉과 제한을 해서 삼정봉으로 제한을 해서 그 범위의 위의 것만 그 초과된 부분만 몰수를 하고 그것도 돈은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북하고의 차이점이 말은 다 둘 다 토지개혁인데 이북은 뺏기만 하고 주지는 않고 김일성 정부가 가진 겁니다. 국유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은 오늘날도 저렇게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모택동이가 토지를 뺏어서 역시 인민공사에 집어넣어서 인민들에게 안 놀아줬습니다. 그거를 놀아준 사람은 등소평입니다. 등소평은 50년, 70년 리스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놀아주게 하고 아직도 그 리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등소평에 의해서 중국은 근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그 무렵에 토지개혁을 참다운 토지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이승만 박사같이 위대한 지도자는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임을 자랑을 만방에 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쁘신 스케줄 알기 때문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여러분들 탄핵 무효란 말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이런 깃발 쓰지 마세요. 탄핵은 범죄입니다. 범죄가 어떻게 무효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처벌해야지. 범죄가 무효라 그러면 범죄한테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탄핵 기각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왜? 탄핵 기각이란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조금 있는 게 기각입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가 조금밖에 없는 거야 아니고 죄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양지판입니다. 맞습니다. 탄핵 기각이란 말은 생각해 보세요. 5대 3도 기각, 4대 4도 기각, 3대 5도 기각입니다. 그런데 옳습니다. 5대 3, 4대 4, 3대 5 하면은 죄의 범위만 줄어지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절대로 기각을 하면 안 됩니다. 탄핵은 처음부터 소추가 범죄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처음부터 그거를 접수한 게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찢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탄핵은 각하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은 각하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똑부러지게 재판을 해야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범죄를 저질렀는지 밝힐 거 아닙니까? 박지원이가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밝혀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법치 애국 시민입니다. 촛불 시민하고 달라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도 없는 사람을 사기로 엮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샅샅하게 잘못한 내용을 누가 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밝혀야 돼요.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을 중단하면 안 되죠. 재판은 계속돼야 됩니다. 탄핵 재판은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외칩시다. 우선 변론 제기하라. 표현 제기하라. 탄핵 각하하라. 탄핵 각하하라. 탄핵 소추자 사기꾼들 처벌하라. 처벌하라. 주동자 반역죄로 처벌하라. 처벌하라. 수정자들 구속하라! 국회에서 쫓아내라. 쫓아내라. 국회 해산! 감사합니다. 네.